처음 등장하실 때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셨던 73년생 한동훈의 발언치고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예. 처음에 좀 기대하셨었어요? 아니 그래도 뭐 저희 세대들보다는 훨씬 감각이 있잖아요. 젊을 것 같다. 젊을 것 같고 또 네. 아까 이야기한 잘 받아들일 것 같다. 네. 여론을 그럴 거라고 기대를 기대했는데. 했는데 뭘 자꾸 뭐 상대편은 뭐다 이렇게 낙인을 자꾸 찍더라고요. 이 낙인 찍는 정치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예.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래 됐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 인터뷰 시간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3축 중에 한 분인 거죠.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위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부겸 위원장님, 선대위원장 굉장히 중책 아닙니까? 예, 선거 시기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역할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바로 그 삼도 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 네. 이재명 대표, 이해찬 위원장, 그 다음에 김부겸 위원장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위원장께서는 네. 뭐 선거의 귀재라고 할 만한 네. 본인 선거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이분 또 판을 잃는데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네.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은 냉철하게. 아마 중앙에 딱 앉으셔서 전세 전체를 보면서 네. 취약한 지구는 더 뭐 보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네. 본인의 연고 지역인 충청권을 아마 주로 지원하실 것 같고 예. 네. 우리 당의 열렬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취업을 하는 데는 또 이재명 대표가 예. 제일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아직 마음을 못 열고 있는 분들,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그래도 좀 얼굴이 넓고 통통하고 뻔뻔하니까 그래서 좀 저희들 도와달라. 얼굴로 믿습니까 이번에? 예, 저는 네, 제 외모로 승부합니까? 이번엔 이제 얼굴로 발탁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하면 공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별 5개 중에 몇 개로 좀 평가하십니까? 공천 시기에는 제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내일부터는 정말 우리들이 다 전사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라는 거는 네. 선대위원장 사표 내고 하라라는 지적을 바로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별 4개 정도는 됩니까? 이제 저는 이미 지난 일이다. 4.5개 정도는 된다. 4.5개. 그 정도는 된다. 지난 예. 일이다. 예. 별 5개 주셔야죠. 선대위원장인데 우리 또 후보들 그러면 또 너무 짜고 한다고 그러시지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쭤볼 것이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내가 설득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예.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을 전적으로 못 주시는 분들한테 예. 민주당이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예.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하겠다 네. 하는 부분들은 또 제가 또 좀 뛰어다니면 네. 그럼 뭐 조금이라도 더 낙동각이나 이런 데는 직접 또 유세도 다니시는데 그래야 되겠죠. 만나보면 어떤 것 때문에 긴가민가하대요? 뭐 공천이에요? 아니면 아니, 이제 민생이에요? 그거보다도 뭐 아니면 예. 야 지난번에 한 170석을 넘게 줬는데 니들이 도대체 뭘 해서 뭐 정권도 뺏기고 네.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동안 뭘 하는 걸 보니까 뭐 새 정부가 좀 넘어갔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제동 걸 건 제동 걸고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하다. 막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 뭐 국민의힘이 마음에 든다든가 예.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저희들 잘못은 사과하고 예.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 특히 후보들이 무슨 죄가 있냐. 후보들을 위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누가 호소를- 죄가 있습니까? 정선님 자꾸 지금 죄 타령하시려면 저를 오늘 왜 사주시는 부르셨나요? 날입니까? 예. 아니 후보들은 죄가 없으니 그동안 잘못한 게 있는데 아. 후보들은 죄가 없지 않니? 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새로 나온 후보들이니까. 그럼 그 죄는 그 사과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당이 그동안 또 조금 국민들 보기에 네. 좀 시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겠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잘못 현 정부의 뭐 잘못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용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약간 사과의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뭐 이러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잘못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적시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조금 서툴렀다든가 혹은 미흡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사과는 좀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조금 좀 그렇다. 제가 이제 온 지가 네. 요거 네. 제 임시직이어서 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시원하게 그 많은 의석 가지고 왜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다면 사실 지금 그 시원함을 담당하는 또 새 정당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 또 나중에 또 좀 네. 디테일하게 네. 여쭤보고 싶은데 파인트리. 조국 혁신당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도 알고는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중도도 좀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원할 수는 없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어떻게 지민 비민 해달라고 설득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가장 생각도 큰 좀 논리는 들고. 그거죠. 네. 결국 4월 10일 날 개표 결과 예. 민주당과 민주연합 소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의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의석의 합보다도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아, 22대 국회원 구성이라고 하죠. 네. 국회의장을 누가 선출하고 뭐 누굴 뽑아내고 이런 네. 부분에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에 달린 건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좀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럼 누가 제동을 걸겠습니까? 그건 의회가 제동을 국회가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그 의석수의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보다는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선대위원장을 이제 맡으셨잖아요. 네, 예. 당에서는 뭐 얼굴도 그렇고 참 맡기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뭔가 긴가민가하는 분들 설득하기에도 김부겸 좋은 분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부겸 위원장님은 이거 왜 맡으셨습니까? 고민이 많았죠. 네. 특히 저도 말하자면 조금 한 2년간 제가 정치권을 떠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맥락을 잘 모르고 또 그 무렵에는 또 민주당이 뭐 이렇게 공천 파동 등등 때문에 네네네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확 들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2월 한 중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걱정되는 선후배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해달라. 그 자네가 조금이라도 좀 이럴 때 거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상 이제 제안을 받고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제가 2년 전에 공직을 떠날 때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선 제 약속도 국민과의 약속도 제가 뒤집어야 되고요. 네. 과연 또 그럴 만한 제가 역량이 되느냐 또 자문도 해봐야죠. 네. 괜히 껍적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걱정된다. 그런데다가 또 사실은 그동안 한 35년 이상 뭐 정치인의 내조자로서 집사람이 너무 고생했거든요. 네. 이제 조금 쉬어서 숨쉴만 한데 또 들어가냐 이 화상화 뭐 거의 이 화상 이런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았는데 네. 막 결정적으로는 이제 제 선배들 지금 예를 들면 90대이신 고문 80대이신 뭐 전 국회의장을 지낸 예. 이런 분들이 네. 전화를 올렸더니 그분들 이야기가 자네는 네. 그 당인이다. 네. 일종의 조직에서 당신이 성장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그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자네의 숙명일세.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길래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만약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회까지 장악한다는 건 그건 최악이다. 그건 막아야 되는데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예. 그러면 선거 조금, 잘 돼서 민주당 선거가 잘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 예. 바로 이제 다시 대구로 가세요? 일단 양평 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양평 제가 자택으로. 임시직이니까. 예. 퇴근해야죠. 네, 정치에 다시 뜻이 있으신 건 아닌 거죠? 제가 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서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직은 그 근데, 말씀 드릴 때는 아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그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을 여쭤봤던 것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한 또 따뜻한 쓴소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천으로 좀 시끄러울 때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당을 위한 따뜻한 고언들이 수용이 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과연 위원장님이 이 위원장직을 수락하실까? 그러니까 정치부 또 출입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뭐 조금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야 그 너희 당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 한 사람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닐 텐데라는 그런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네. 막상 와 보니까 정말로 우리 200분이 넘는 이 예. 후보자들 네. 하나하나 뭐 이런저런 제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새로 정치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왔는데 네. 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는 거기까지다. 네. 그래서 더 내서 그 당내 분란이 되면 오히려 총선 국민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네네네. 그런 생각을 원팀 민주당.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또 왜 하셨는지 뭐 등등 요 정도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이 다 된 것 같고요. 예. 이제 민주당 선거 얘기. 민주당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요게 이제 가장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인 거는 같고요. 예. 그 말고도 이제 민주당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국회 의정 활동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저출생이 제일 문제를 핵심이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 부부들한테 네. 적어도 나중에 분양 전환형 네. 공공임대주택을 두 자녀일 경우에는 20평대, 세 자녀일 경우 30평대를 지원하겠다. 왜?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젊은 분들이 아기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이 안정적인 주거 마련하는데 거의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아기를 키우고 놓고 키우고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선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가장 중요하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 공공임대주택으로 그걸 좀 해결하겠다는 게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정책. 그 이제 젊은이를 위한 정책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사실은 세금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 자체가 지금 5천만 원 정도부터 연봉이 거기서부터 상당한 정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 네. 사실 지금 5천만 원이면 지금 보면 조금 기준이 재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법인세는 높다고 조금씩 계속 문제를 삼고 조금씩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젊은이들 봉급생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 정책도 같이 내놓겠습니다. 네네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금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아마 이 대표께서 예. 그때 아마 경기지사 때 예. 그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경제가 거의 안 돌아갔어요. 네. 그럴 때 그게 분명히 그 소위 재난지원금들이 윤활유 노릇을 했어요. 마중물 예, 노릇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자신의 경험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당시 경기도는 또 고집스럽게 또 정부의 또 방침하고 다르게 또 직접 해본 재난지원금.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또 정부도 무조건 뭐 안 된다 뭐 또 파퓰리즘을 할 게 아니라 그 외에 파퓰리즘 많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 현장에 가 보면 정말로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고 그다음 시장에도 오지도 않는데요.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후에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또 저녁에는 나들이 하시는 분이 외식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거의 울상입니다. 네네. 그랬을 때 뭔가 하나 한번 계기가 될 만한 걸 만들어 보자. 그것도 이제 지역 화폐로 함으로써 네. 그 돈을 다른 데 가서 쓰는 건 의미가 없고 아. 그 지역에서 쓰게 해보자 네. 이런 거니까 저는 뭐 우리 대표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좋은 그런 정책이다. 제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위원장님은 사실 뭐 전 총리라는 직함이 전 익숙한데 네. 그 총리 집권을 해보신 또 그 일원 아닙니까? 네. 현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20번 가까이 민생 토론에 가고 뭐 전국을 돌고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좀 조언을 해주시면 글쎄 뭐 선거에 임박해서 하시는 건 예.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선거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오얏나무 밑에서 각건을 고쳐 쓴다고 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점 우리는 지적한 거고 예. 어떤 부분들은 조금 노골적이어서 예. 아마 우리 당에서 무슨 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둔 관건 걸로 뭐 해가지고 고발했죠.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무슨 국가의 대통령이 예. 그래서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을 하냐? 아. 그랬더니 당연히 뭐 이제 선거 때는 안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민들한테는 그런 계기를 많이 원하셔요. 물론 이제 선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지.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들은 일반
공무원들을 단계별로 올라가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대통령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의 현안 문제가 대통령 입에서 그걸 해봅시다. 예. 할게요라고 하는 것만큼 보정수표가 없거든. 아.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 바라는 건 사실이에요. 또 그걸 선거 아닐 때도 평상시에도 그렇다 진정성 그래. 있게 해라. 평상시에 아. 선거 때는 이러지 말고. 이분이 또 현실 정치에 다시 나서는 거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이고요. 29일 사상의 배재정 의원 지원하러 출각합니다. 이분이 다시 한번 등장함으로써 친문의 결집이 있는 거 아니냐? 낙동강 벨트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당신께서 이런저런 인연이 있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낙동강 벨트에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도와 주시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다시 그게 바로 정치 또 재개하는 거냐? 그건 저는 확대해서. 그건 아니다. 예, 예. 네. 도와주시면 효과가 확실히 좀 있습니까? 있죠. 왜냐 특히 그 배재정 의원 지역은 지난번 당신께서 거기서 국회의원이 된 하셨습니다. 지역이잖아요. 후대 총선 때. 예, 예. 며칠 전에는 또 이재영 의원이라고 네. 후보라고 예. 우리 또 그 저 양산에 예. 거기도 한번 격려하러 오셨더라고요. 예, 예. 저희 뭐 정책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침에 뭐 8시 반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회의사당을 네. 세종으로 옮기겠다. 한동훈 위원장 한번 등판할까요? 제가 지금 현수막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고요. 예, 질문하시죠. 아니 여의도 옮기신다면서요? 예, 국회의사당.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네. 정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우리 또- 김부겸 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끝내야겠죠. 세종시에 지금 국회의사당이 이전 부지가 확정 저희 정부 때 확정을 지어놓고 예. 나왔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상임위 수준은 거기 가서 하자. 네. 그래서 국회를 이제 듀얼로 하는 거죠. 네. 본회의는 뭐 서울에 두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행정부가 주요 부분이 다 거기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뭐 떨어져서 서로 갈등할 일은 아니고요. 네네. 필요하면 일상적인 미국처럼 예. 일상적인 상임위를 열고 거기서 토론하고 전문가를 불려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들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세종시로 가겠다는 그 네. 이번 선언은 굉장히 환영하실 만한 일이겠군요. 뭐 저는 뭐 환영합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 워싱턴 DC. 예. 근데 이거 뭐 제가 막 이렇게 동의하거나 이러면 우리 당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에이, 아니, 뭐 그런 게 사실 뭐 국민 향해서 행정부- 가야죠. 물리가 없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때 세종의사당은 이재명 제가 대표도 옷에 대선 한- 공약을 했었고 제가 한 2년 떨어져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감이 떨어져서 무엇이 네.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아, 근데 김부겸 이 위원장- 제안은 네. 조국 대표도 그 제안 자체는 찬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 네, 예. 김부겸 나쁘지 않을 위원장님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뜻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그렇게 몰지 아. 그렇게 몰지 마세요. 한 위원장의 제안을 네. 환영한다. 환영한다. 그 정도로 환영한다. 하자. 예. 함께 논의해 보자. 보자. 예, 아. 요 정도. 그럼 여야 차이 없으면 뭐 사실 빠르게 진행할 수 아니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네. 자 세종에 가 있는 우리 정부의 종합 행정 컨트롤 타워 거기 있는데 네. 그럼 저걸 저렇게 늘 고립된 섬처럼 저렇게 던져 둘 거예요. 이제 거기서 행정과 네, 또 국민의 네, 대표 기관들이 계속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예. 언젠가는 이제 우리 수도권 중심의 이 문제를 네. 일극 체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이 계속돼야 되죠. 국회의원들이 좀 싫어하죠. 뭐 굳이 그럴 것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네. 그렇게 되면 멀리 네. 계시는 분들을 위한 네. 의원님들 숙소 같은 거, 아. 또 국회 직원들을 위한 그런 숙소 같은 거 이런 거 예. 거기다 아마 마련할 부지가 다 부지는 예. 충분히 준비가 돼 이제 있습니다. 사실 관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출근하고 일하셨던 그런 어떤 비토는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아, 그건 중요한 게 사실상 아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국가적 화두로 던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춘기를 그렇게 보내니 자기가 평생을 살아갈 중요한 어떤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라든가 경력을 이렇게 습득할 뭐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 오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 삶이 그 행복하겠습니까? 가장 그 인생의 황금기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조금 곳곳에서 수도권에 오지 않더라도 네.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만드는 소위 이른바 이제 다극 체제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다들 요건 합의한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전임 정부가 열심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약간 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오히려. 오히려. 아. 그걸 추진해야 될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예. 아. 자, 그럼 확실하게 또 각을 세울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심판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뭐 박근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글쎄 처음 등장하실 때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셨던 73년생 한동훈의 발언치고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 말합니다. 예, 예. 아, 처음에 좀 기대하셨었어요? 아니 그래도 뭐 저희 세대들보다는 훨씬 감각이 있잖아요. 젊을 것 같다. 젊을 것 같고 또 네. 아까 이야기한 잘 받아들일 것 같다 네. 여론을. 네. 그래서 그걸 대통령한테도 가감없이 좀 네, 네. 전하고 왜 집권 여당의 숙명이니까 그게. 예. 그럴 거라고 기대를 기대했는데. 했는데 뭘 자꾸 뭐 상대편은 뭐다 이렇게 낙인을 자꾸 찍더라고요. 이 낙인 찍는 정치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예.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 이제 이걸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어. 정치 지도자가 갈 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하셨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그거보다는 미리 좀 어떤 형태로든지 박 대통령한테 인간적으로는 사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과거 본인이 직접 수사하고 구속시켰던 구형 장본 30년. 그러면 예. 그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또 네. 다른 문제고 네.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본다면 네. 적어도 그런 작업들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래야 마음을 풀어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점에서 조금 대구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지켜보는지 뭐 저도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또 막 선거 전날에도 어제도 이제 재판에 출석을 했고 또 선거 전날에도 재판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재판부가 일정을 좀 유도리 있게 조정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또, 그래서 예. 조금 나는 조금 재판부가 너무 좀 고집스럽고 억지스럽다. 지금 정치인들한테 있어서 선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거든요. 네. 그 뭐가 그리 급해요. 지금까지 지금 벌써 뭐 어떤 재판을 1년 이상 끌어왔는데 예. 그래서 불과 요 한 보름을 그걸 못 봐주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 뭐 하겠다. 예. 뭐 저는 그건 조금 재판부가 좀 네네. 너무 야박스럽더만. 그 한동훈 아까 뭐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네. 전사가 있어야 되겠지, 특히 그렇죠. 이제 만나시는 과정에 있어서 예, 그렇죠. 했겠죠, 뭐. 그건 뭐 우린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좀 네.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가서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저희들이 보기엔 어색하더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좋은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어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만나서 그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동훈 전 국민 위원장이. 누구를 만나서라도 그렇게 활발하게 현안 토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좀 두고 보십시다. 아, 그것도 뭐 두고 보십니다. 예. 네. 아, 두고 잘 보시네요. 뭐 아.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아량이 들어볼 많이 수밖에. 넓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전직 네. 대통령을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고 뭐 근데 디테일하게 가더라도 보통은 뭐 민생 얘기라든지 뭐 개파감 얘기라든지 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국 운영에 대한 고견을 구할 텐데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조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의대 뭐 출신도 이런 아니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저께부터 사실은 그 의과대학 예. 교수님들까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네. 뭔가 이제 집단 행동의 예. 움직임이 보이고 이건 자칫하면 예. 국민의 생명까지 이제 직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위기잖아요. 네. 뭔가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대통령께 뭐 그런 요구를 했다는 지난번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때는 지켜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정치권이 막 어설프게 개입하면 오히려 네. 문제를 못 풀까봐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죠. 아마 네. 그런 거 저런 걸 고려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까지 그런 뭐 말씀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네. 중재자로서 적합한지도 조금 두고 봐야 된다. 누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 아니 그건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여당의 임무예요. 여당의 임무. 왜냐하면 국민의 삶을 지금 국민의 또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이걸 여당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져요? 어. 네, 그럼요.
근데 그 의대 정원은 물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 정부들도 책임 좀 없진 않죠. 왜냐면 왜냐면 그리고 십몇 년 동안 늘렸어야 되는데 계속 미룬 거잖아요. 미루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이제 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의약분업 때부터 하여튼 시작된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누적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한테 아유 이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같은 책임감들을 좀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하신 그래서 분도,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 당에 의료개혁 특위가 발족을 하면서 예. 저희들이 요구가 그러면 이 정치권이 잘못 개입하면 또 문제를 더 꼬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서로 간에 양쪽이 팽팽했잖아요. 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야 정부 의료계가 같이 한번 앉아서 여야정 이야기해보자. 협의체. 그러면 이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동의하셨던데 예. 그 앉는데 대화를 하자는데 뭐는 안 되고 어떤 의제는 못 다루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의 어떤 제안도 한번 고려를 하라. 오늘 대통령실이 2,000명은 못 바꾼다. 어. 이거 이미 다 배정해놨다. 대화는 할 것인데. 그럼 대화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해서 의사 선생님들 꿇어 이런 거 아니에요. 꿇어.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왜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자기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하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은 솔직히 지금 아주 다 이제 의과대학 교수 선생님들은 어디 가더라도 충분히 자기 그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제자들 지금 수련 과정에 있던 이분들 어떻게 해요? 심지어 뭐 어떤 병원에서는 교수님들이 돈을 모아서 그 막 제자들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 도와주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아니 대통령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보이셨으니까 예. 그런 것까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네. 거예요? 예. 그 민주당 입장은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어서 우리 뭐 500명 혹은 뭐 1,000명 정도는 늘리는 게 맞다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네. 하면 이 논쟁의 본질이 또 네.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테이블에 앉아보자. 그런데 거기 앉으려면 무슨 이야기는 되고 무슨 이야기는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어딨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린 자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은 혹은 뭐 우리의 요구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 갖고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건 안 되고 우린 이건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제 길어지면서 우리는 아니 이거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네. 지금 현재 이 학생 수 정원 하나로 드러났지만 네. 우리 의료계가 또 국민과 또 국민건강보험 체계 전체하고 사이에 뭔가 조금 한 번씩 이제 좀 조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거든요. 예.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런 거를 다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지역 의료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공 의료 급할 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가 배웠던 잘 알고 있는 네. 대로 소아과나 네. 산부인과 같은 이렇게 필수 의료인데 이른바 큰 돈을 못 벌어서 선생님들이 깊이 하고 있는 현실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환자들도 안전이 잘 보장되고 환자들에도 문제가 없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불만이 없고 뭐 의료 재정도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자는 것 같은 건데 그 세 개가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른바 삼위일체가 다 되는 그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 뭐가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정하지만 네. 좋은 의료를 많은 분들이 네. 아주 저비용으로 네. 그렇게 다 말하자면 그 서비스를 받기는 네. 어렵겠죠. 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서로 주체들끼리 국민이든 의사 선생님이든 뭐 정부든 간에 일정 부분 조금씩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정면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들도 모두 행복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우리가 좀 잘 깎아주는 그래서 복지도 훌륭하게 되는 이런 나라로 갑시다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으면 예. 여기까지 의사 선생님들은 양보하세요. 요거는 정부가 좀 더 네. 말하자면 더 지출하세요. 네. 요 부분은 국민들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막 의사 선생님들이 2분 3분 진찰하고 막 처방을 내리는데 요거는 뭐 5분이나 뭐 10분을 보장하세요. 또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조정할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보면 필수 의료하고 네.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뭐 의과대학 정원이 불가피하겠다는 이야기도 거기서 나올 거기에 거고 대한 입장은 아직은 없다. 이야기 입장이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지금은 지금 이야기하다가 일단 정부가 아니다. 하는 거 보고. 정부 아니 그럼 우리가 그걸 꺼내서 예. 일이 풀리는 때 뭘 꺼내줘야지. 아, 그러니까 입장이 있긴 있으나 지금 공개할 지금 때는 꺼낼 때는 아니다는 아니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 중에는 이게 있죠. 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끼어듭니까? 중국에도 시에시에, 대만에도 시에시에. 이러면 되지. 왜 찝적대요? 이렇게 발언. 네. 계속해서 좀 세지고 있는 양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여튼 약간 좀 한국 혼낼까요? 아니, 너무 약간 네. 사실은 이제 네. 우리 한국만큼 이 국제 정치가 중요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소위 이른바 동맹파냐, 뭐 친중파냐 이렇게 자꾸 싸울 일은 아니고요. 네. 우리한테서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중요한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함에 있어서 아니 저 사실은 지금 조금 무역력 쪽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중국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가장 덕을 본 나라가 한국 맞잖아요. 네. 예.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날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는 한미동맹파예요. 앞으로 중국 어떻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금 더 지혜롭고 그리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지 네. 왜 말하자면 우리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까지도 여기저기 예를 들면 양안 문제 같은 거. 조심스럽잖아요. 예. 역대 정부들 그걸 몰라서 안 했겠어요. 아. 그만큼 또 외교에는 NCMD라는 예.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왜 그렇게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걸 지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욕을 할 게 아니라 이번 저 그거에서 뭐 언론사에서 초청을 해서 양당의 전문가끼리 네, 네. 토론도 붙여보라는 거죠. 아, 여야의 외교 정책을 한번 그럼 토론 붙여. 붙어보거나. 이번에 저희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네. 이번에 2번 후보죠. 예. 우리 위성락 네. 전 주미대사는 네. 이분은 뭐 참 세계가 인정하는 네. 훌륭한 역량 있는 보수 외교관이니까. 쪽에서는 또 이런 이제 비판합니다. 보수를 지지하신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야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6.25 때 우리나라 오신 그 수많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연합군들 뭐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돈 돼서 왔냐 아. 그렇게 경제적으로 따져갖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켜주러 오신 나라들의 어떤 고마움 같은 건 모르는 채로 그냥 우리는 그냥 돈 안 되니까 혹은 우리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교를 물론- 실리로만 접근할 수 있느냐. 없겠죠. 예. 그러나 네.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웃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저희들 몇 번 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 무대에서도 네. 우리 입장 분명히 밝혔고. 그런데 여기서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산 뭐 북한산 뭐 무기가 뭐 네.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이런 게 막 보도가 되고 하니까 사실 한러 관계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 정권이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유엔의 제재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 국익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봐야 할지 아.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모든 거를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네. 한 발짝 한 발짝 갔으면 좋겠다. 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국제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살면서 네. 그걸 전부 다 시원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드는 나라는 굿,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노 이럴 수는 없잖아. 아.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지고 또 뭐 굿은 친중판이 뭐니 아니지만 쎄쎄 이것도 네. 약간은 그러니까 예. 표현의 아니. 방식보다는 내용에 조금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그렇죠. 그리고 거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면 네.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네. 양당의 전문가들끼리 예. 한번 온 국민들 앞에 토론 한번 해라. 그 표현의 네. 방식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의붓아버지처럼 혹은 뭐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처럼 한다 정부가. 그러니까 내용은 정부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윤석열 정부 잘 못하고 있다, 민생 못 챙긴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의붓아버지 뭐 매만 드는 계모란 표현을 두고서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는. 본인이 그 좀 사과했던데요. 네.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또 그런 게 현장에 있으면서 또 이 대표의 강점이잖아요. 예. 네. 그게 시원시원하니까 예. 그리고 사이다. 금방 사람들 머리에 속속 예.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했다. 네, 선거가 사실은 좀 중요한 순간에 지금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좀 기점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무슨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 이번에 뭐 야권이 압승할 거다. 예. 전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보세요. 네. 늘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뜻은 뭐예요? 음. 양당의 기본적인 양쪽 보수 진보의 기본 지지층 약 30%는 좀 어떤 상황이어도 미동도 하지 않죠. 네. 거기도 중간에 계시는 한 40%의 국민들이 그때마다 이 시기에는 국가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걸 결정을 해주시는 투표를 하잖아요.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아직 그분들은 자기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양쪽의 지지자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네.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당이 지난 2월 달에는 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뭐 콜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가 보니까 또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제 그 지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요. 뭐 민주당 화이팅, 네. 뭐 우리 당 후보 뭐 격려도 하고 그동안 그걸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우 뭐 주변에 전부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막 둘러싸구나 하고 약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득표율이 한 40%를 얻을 수 있는 후보 정도 되면 네. 주변에 무조건 자기가 당선되는 줄 알죠. 예. 아.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한테 우호적인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거는 막판까지 그렇죠. 싫어하는 된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말겠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만 보이고. 이른바 예.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증 편향. 지질뽕. 아. 겸손해야 된다. 네. 중요한 아니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진정성을 갖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힘드시죠? 네. 뭐 정말로 물가가 많이 뛰어서 힘들 이거보다도 예. 네. 그 어머니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음.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아, 거의 진정성이 들어간 거군요. 네. 아니 그래 또 저쪽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 친구가 뭔가 알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위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걸 국민들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자칫 잘못 그냥 어머님 했다가는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하세요. 뭐 이러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럴 땐 누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우리 정선님은 그래도 되는데 누님. 예, 예. 하여튼 조금 내가 왜 누님이 하면 또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그 이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다. 아무래도 이제 또 비례 네. 정당 투표를 놓고 또 경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은 안 한다.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다. 왜냐? 그게 민주 진영에 더 좋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뭐 합당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합당은 예.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렵습니까? 예, 우선 조국 대표가 분명히 입장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모인 분들도 조금 뭐 민주당과 합당이나 이런 가치가 아니라 당신들이 내건 네. 그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예. 뭐 몇 가지가 명료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심판, 네. 뭐 국정조사 이게 명료하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만 해도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한쪽에는 또 국민들이 야, 그냥 맨날 정부만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 잘할 게 뭔지 좀 보따리 좀 풀어봐. 예. 이러고 또 우리는 또 어쨌든 지역구에서 후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지를 받으려면 우리에 대해서 그동안 아직까지 마음을 안 들어주셨던 이른바 중도층까지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소위 삼박하다 그러나요? 시원시원한 이야기를 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네. 말하자면 이 호소하는 대상들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그걸 뭐 합당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선거 이후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이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는 뭐 10석, 많게는 뭐 20석 이렇게도 얻을 수 있다. 어쨌든 원내 입성을 합니다. 원내 입성을 해서 지금 뭐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도 내걸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관건 선거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뭐 어제는 뭐 디넷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아젠다들을 계속 원내에서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럼 민주당은 협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폭정, 폭주 예. 뭐 이런 부분들 스톱.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하고 서로 간에 협력 관계가 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또 구체적인 또 이제 행동 예. 뭐에 또 들어가면 또 양쪽이 네. 이제 뭐 이렇게 전술 운영이나 이런 건 또 네. 차이가 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협력하되 특히 이 선거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동 말씀드리지만 선거 막바지에 양쪽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 선거 또 치열할 거예요. 정말 한석 두석을 놓고 싸울 텐데 네.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의 합이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의석의 한 의석의 합보다도 한 석이라도 많아야 22대 원구성 소위 국회의장을 지명하고 예. 국회 구성 권한을 그 당이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국 혁신당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죠. 아하. 같이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돼요? 예, 거기서 원구성 자체는, 원구성 예. 자체는 아. 예. 거기 저 일당한테 그 일제 주도권이 있죠. 비례정당까지는 인정이고요. 비례정당은 왜냐하면 이제 네. 합당 절차를 양쪽이 밟겠죠. 네. 아, 합당 저쪽도- 절차 밟게 예, 되면? 그렇죠. 예,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선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경쟁 관계이지만 그 후에 어떤 아젠다를 던지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력하고 아젠다별로는 아까 이야기한 네. 그분들은 분명 그분들도 반드시 윤석열 네, 정부의 네, 네. 폭정 폭주 견제라는 뭐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 점에서는 서로 협력하겠죠. 그러나 예,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새로운 미래랑은 혹시 새로운 미래에 친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예, 그러시죠. 뭐 그분들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면 김종민 의원 경우에는 예. 뭐 사과까지 했던데 네. 물론 세종시라는 특수한 또 이제 지금 선거 환경 때문에 네. 뭐 그렇지도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또 어떤 변화가 올지 그러나 하여튼 국민의힘보다는 서로 사이가 가깝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에서 혹시 도와달라는 이렇게 연락 같은 거 가지 않았었어요? 엄중하게. 이낙연 제가 그거 하기 전에 네.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당으로 콜 받기 전에 네. 이제 그분들이 조금 네. 더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제가 네. 뭐 제가 또 이 나이에 네. 뭘 가서 또 네, 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떠난다. 네. 어허. 네, 그래서 같은 안 가셨구나. 총리였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아니 정선 자꾸 한세를 잘 읽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정선 자꾸 이런 놀리시면 난 더 이상 같은 총리를 지내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영상 편지라도 어떻게 위로의 한 말씀. 아니 뭐 이 대표님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어려운 결정을 하셔서 또 제3지대라는 우리 정치의 완충 공간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뜻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선거 환경이니까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선거 결과를 놓고 그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산에선 네. 민영배를 뽑아야 되는 거죠. 좀 혼 좀 낼까요? 아니 신행 기자님도 네. 옛날에 이렇게 짓궂지 네. 않았거든요. 아니 옷은 파란색 입었는데 왜? 예, 뭐 네. 여기가 좀 자리가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그러면 예. 조금 뭐 천공 선생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뭐 당위를 한번 옮기는 것도 한번 아, 예. 참 보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네. 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내가 민주당에 계셨었고 그렇죠. 예, 새로운 미래의 그 뜻은 충분히 뭐 이해는 하겠으나 행동으로까지 옮기시기는 좀 많이 부담이 좀 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으로 정치를 출발했는데 네. 우리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민주당을 가를 때 예. 제가 그걸 거기 쫓아가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때 뭐 노무현, 김정길, 네. 뭐 이철, 네, 최정구 함께 안 갔는데 네. 그 덕분에 제가 어느 날 민주당의 조순과 신한국당의 이회창 둘이 통합을 해버려가지고 네, 한나라당. 제가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제가 4년간 정치를 했죠. 예. 네. 그 덕분에 얼마나 제가 그동안 정치 인생 내내 제가 한나라당 출신하고 얼마나 씹혔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나는 민주당이었다. 그럴 정도로 저한테 일종의 그게 이제 이 말하자면 이 뭐라 그럴까 낙인이라 할까. 네네네. 그게 내 아픔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민주당이라는 것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네네네. 그만큼 또 다른
아픈 의미가 네, 있고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김두관 후보랑 좀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예, 있죠. 아, 예. 그러세요? 그저께도 지원 다녀왔습니다. 아. 예, 예. 씩씩하게 잘하고 네네.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네. 김두관 후보와 이제 전화 연결이 좀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김두관 후보 응원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이거 듣고 계실 겁니다. 예, 김 후보님 그저께 뵙지만 씩씩한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험지에서 하나 옆에 혼자도 아니고 옆에 동지들까지 같이 다시 손잡고 앞으로 나가시는 거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온 국민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두관 화이팅! 갑자기 이렇게 모두가 달라지셨어요. 지원합니다. 네,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신 정말 바쁘신 아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엄청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신 우리 김부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짓궂었던 신혜연과 이상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100회가 됐거든요. 나가야지. 오늘 좀 신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